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동의대 공공인자학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과 G7 회를 위해서 유럽과 이탈리아를 방문했다라는 소식 전해 들었는데요. 각국 정상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나홀로 행보를 보였다 이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급기야는 지난주 목요일인 1일에 파리 유엔 기후협정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식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좀 실망스러운 일인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갈등을 벌이는 것을 가지고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동안 미국이 공들여 가지고 이끌었던 TPP도 탈퇴했고요. 그래서 이번엔 지구촌 온난화를 막자고 국제사회가 모처럼 의기투합했던 파리 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국제사회와의 어떤 공조보다는 이기적인 미국 중심의 나홀로 행보를 이어가는 게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파리 협정은 2015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세계 195개국이 합의해서 폐막식하는 12월 12일 날 채택한 조약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16년 11월 4일에는 기후협정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효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에 97년에 교토 의정서를 채택을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토 의정서는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다행히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오바마 행정부죠. 미국과 EU가 의기투합해서 그리고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작년에는 국제사회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런 국제법으로 됐는데 가입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양을 줄이자는 그런 게 핵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네. 물론 뭐 EU와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주들에서는 연방 정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파리 협정을 준수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행태를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난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연구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벌일 각종 협상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국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나홀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이고 미국 안에 있는 그 주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는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제법으로 발효한 유엔 기후 협약에서 트럼프가 탈퇴하려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그게 미국 국내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기후협약은 개발도상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소위 굴뚝공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도상국들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선진국하고 똑같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도 실리콘밸리 잘 아시다시피를 중심으로 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첨단 기술과 신산업의 선두주자거든요. 그래서 이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철강과 석탄 산업이라는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 여전히 미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굴뚝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소위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도 이런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어떤 채무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자유로우면 미국 내에 그만큼 일자리가 더 확보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계산이 소봉 있었군요.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지난주에도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 요즘 정말 영국의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 영국의 테러와 관련해서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3일 밤 10시쯤에요. 런던 도심에 잘 아시는 런던 브릿지 네. 그리고 그 인근 번화가에서 테러범 3명에 의해서 관광객 시민이 7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2일에도 런던 국회의사장 부근에서 차량 테러로 5명이 사망했었거든요. 네. 지난달 22일에는 아시다시피 영국 중부 맨체스터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또 젊은 이들이 22명이 네. 사망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 들어 큰 이런 테러가 3번째나 일어나서 영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테러가 일상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상당히 클 텐데 근데 문제는 8일이 바로 내일인 현지 시간으로 영국의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메이 보수당 총리가 있는 보수당이 테러를 제대로 관리 못한다. 이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한 상태여서 영국도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근본적으로 왜 테러가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테러라는 현상에만 치중하면 마치 몸에 세균이 감염돼서 열이 나고 있는데 감염을 해결할 항생제 처방은 않고 열만 내리는 해열제만 투여하는 그런 어리석음하고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 정세를 제가 전해드릴 때 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본질을 파악해서 청취자님들께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네. 우리와 관련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라든가 사드나 중국의 무역 보복 이런 것들도 다 본질을 직시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죠. 네, 본질을 파악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이 이야기는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적정한 환경 평가를 지시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사드 연내 배치가 무산될 것 같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상당히 최선을 다한 지혜를 발휘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배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어떤 고도화라는 남북한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이라는 그거는 또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벗어난 문제이거든요. 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언제 완료되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중단되더라도 네. 그거와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 현실이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사드의 성격상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자극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거고 네. 또 사실은 뭐 이걸 그렇게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한국의 지정학적인 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한국의 이런 어려운 입장을 미국이나 중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네.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한 환경평가 수행을 명분으로 해서 사드 배치 완료를 조금 미루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어려운 입장을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이렇게 좀 어필하는 거는 한국으로서는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고 네.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또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경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사드 배치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꼼수로 네. 중국에게 비치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 역으로 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로 미국에게 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양국 모두에게 외교적인 배려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된 북핵, 미사일 해결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거국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한국이 좀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는 한국이 사드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들어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제사회에서 지지도 얻고 미중 간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입장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해결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어려운 입장을 미중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지혜롭다. 다만 양국에게 이런 외교적인 배려 또 이렇게 알리려는 노력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외교는 정말 아무리 들어도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 국제정세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 조금 있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26도로 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 수준 보일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